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의 슈퍼스타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가운데 파리 생제르맹이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영입에 1,0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투자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포르투갈 성인 대표 선수가 된 신성 주앙 네베스가 파리에 합류한 것은 이강인 선수의 주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고 험난해진 게 아니냐는 국내 팬들의 우려가 따를 정도인데요. 올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의 첫 번째 대형 영입이라고 할 수 있는 주앙 네베스는 사실은 이강인 선수의 경쟁자라기보다는 이강인 선수의 공격성과 창의성을 더욱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조력자에 가까운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주앙 네베스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또 계약 상황은 어떤지 그와 더불어서 주앙 네베스가 어떤 선수인지 유럽의 코칭 라이센스를 가진 지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코치 보이스에서 제작한 스카우팅 리포트 그리고 세계적인 전술 분석 매체인 토털 풋볼 애널리시스에서 지난 시즌 포르투갈 클럽 벤피카에서 어떻게 플레이했는지를 분석한 컬럼을 통해서 네베스와 이강인 선수 어떻게 파리의 새로운 시즌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시간으로 8월 6일 새벽에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주앙 네베스와 계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19살인 이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는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에 헌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 고향인 타비라에서 축구 선수로 데뷔한 주앙 네베스는 2016년에 포르투갈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벤피카로 이적했고 리스본을 연고로 한 벤피카에서 모든 단계의 유소년팀을 거쳐 2020년 12월에 아주 어린 나이에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의 챔피언스리그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UEFA 유스리그에서 벤피카를 우승으로 이끌면서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인 2022년 12월 30일 유망주였던 네베스가 브라가와의 포르투갈 리그 경기에서 벤피카의 1군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로저 슈미트 벤피카 감독은 스쿼드 로테이션 자원으로 네베스를 합류시켰고 그 결과 2022-2023 시즌 프로 데뷔 첫 시즌에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우승에 기여를 하게 됐고요. 2023년 2월에는 18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출전했습니다. 공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난 오른발잡이 선수인 네베스는 2022-2023 시즌을 1군팀 주축으로 활약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이 뛰면서 다재다능함을 갖춘 이 멀티플레이어로서 2023년 5월 21일에는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라이벌팀 리스본 더비에서 프로 데뷔 첫 골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2024 시즌 포르투갈 슈퍼컵에서는 또 다른 포르투갈 지역의 빅 라이벌 포르투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슈퍼컵을 들어 올릴 때 핵심 활약을 했고요. 2023년 10월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A매치 경기에 포르투갈 성인 대표팀으로 처음 선발되어 국제 무대에서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지난 여름 포르투갈이 8강에 진출했던 유로 2024 대회에도 두 차례 출전을 하면서 벌써 성인 대표팀 선수로 20살이 되기도 전인 나이에 9경기를 출전한 상황인데요. 주앙 네베스는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하면서 매우 야심찬 클럽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고요. 팀 동료들을 도와 이 환상적인 클럽 파리에서 성장하고 많은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이자 CEO인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주앙 네베스를 파리 생제르맹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주앙 네베스는 포르투갈과 세계 축구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큰 열정을 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으며 파리의 유니폼을 입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모든 선수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이야기로 팀에 헌신하고 전심전력을 다할 정신 자세를 중시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팀워크, 재능, 집단 정신을 바탕으로 환상적인 젊은 팀을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우리 클럽의 위대한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완성된 스타, 검증된 스타를 비싼 돈을 영입해왔지만 그들이 배고픔을 보이지 못하고 헌신을 보여주지 못한 채 떠나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는 성공을 갈망하는 이제 어리고 막 피어오르는 유망주들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각오를 보이면서 영입 기조를 바꾼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인데요.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이 워낙 좋은 유망주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고 또 거상으로 유명한 리그 팀이다 보니까 아주 거액의 계약으로 파리에 오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6천만 유로의 고정 이적료에 향후 활약에 따른 1,000만 유로의 옵션, 즉 총액 7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현재 환율 기준 1,05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구매 옵션이 포함된 임대 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잉여 자원이 된 포르투갈 대표 출신 미드필더 헤나투 산시스까지 벤피카로 보내주는 어마어마한 조건, 실질적으로 이 선수에게 걸렸던 1억 2천만 유로 상당의 바이아웃 조항의 상당 부분을 채워주는 거래가 성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베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축구 철학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파리를 선택한 이유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비록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에서 탈락했지만 4강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프랑스 국내 대회 전관왕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양한 선수를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감독들이 실패했던 와중에 오히려 그 근래 동안 선수단 구성이 가장 약했다라는 평가 속에서도 프랑스 리그왕 내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무엇보다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점유하고 또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의 선수까지도 매우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래 공비와 또 메잘라 역할을 맡았던 비티냐 선수를 원볼란치로 내려서서 쓰면서도 플레이의 균형을 유지했던 그런 부분들은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이번에 유로에 우승했던 스페인 축구, 또 올림픽에서도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최전성기를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스페인 축구의 정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트래블 우승의 주역인 이 엔리케 감독이 파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운영해 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 과정 속에 네베스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 속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꿈을 갖고 파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네베스는 말씀드린 대로 2004년 9월 27일생, 아직 생일이 되지 않은 19살 선수인데요. 작은 체구로 보이지만 174cm로 아주 엄청 왜소한 편은 아니에요. 땅땅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수비형 미드필더를 주 포지션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처진 스트라이커까지 가능할 정도로 공격적인 기술이 뛰어나고 부지런한 활동량과 폭넓은 지구력을 갖고 있는데, 좌우 측면 미드필더라든지 왼쪽 풀백까지 소화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속도감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소화했던 전술 이해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다만 지금까지의 커리어에서 득점 기록이 많지는 않다. 지난 2023-2024 시즌에 포르투갈 성인 대표로 선발될 정도의 영향력을 포르투갈 리그 안에서 보였지만 실제 공격 포인트는 33경기에서 3득점 2도움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오른발잡이이고 광범위한 활동량을 무기로 하는 선수라면 왼발잡이이자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성이 강점인 이강인 선수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맨유로의 이적이 이적료 문제로 무산되어가는 흐름인 우루과이 대표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우가르테를 대체할 자원이다. 우가르테에 대해서 엔리케 감독이 만족하지 못한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올리면서 이 우가르테가 나갈 경우 네베스로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또한 장기적으로는 비티냐의 로테이션 자원이자 파비안 루이스의 대체 자원으로 네베스를 보고 있는 것이다. 플러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 이후 주춤하고 있는데, 그 역할, 미드필드 3인방을 쓰는 과정 속에서 가장 수비적으로 뛰어야 하는 에메리의 역할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게 네베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성향상으로는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와 경쟁한다면 네베스는 비티냐라든지 워렌 자이르 에메리와 맞물리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왔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분석을 저희가 세계적인 전술 분석 전문가들이 쓴 컬럼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실제 UEFA 라이선스를 보유한 코치들이 이제 쓴 주앙 네베스의 코치 보이스 분석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축구는 지난 수년간 최고의 선수들을 배출해왔으며 주앙 네베스에게도 또 다른 재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2024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이달의 미드필더로 무려 6차례나 선정된 19살의 벤피카 선수 주앙 네베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젊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18살의 나이에 이미 포르투갈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벤피카가 4년 만에 포르투갈 챔피언이 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벤피카의 개발센터는 어린 시절부터 네베스의 뛰어난 재능을 눈여겨봤고 2016년에 메인 아카데미로 옮겨왔는데요. 6년이 지나 17살의 나이에 네베스는 2022년 4월 레드불 잘츠부르크와의 UEFA 유스리그 결승전에서 무려 6대0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이 됐던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에 벤피카 1군팀에 소집되었고 2023년 10월에는 포르투갈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네베스의 발전이 더욱 인상적인 이유는 그가 벤피카 팀 내에서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네베스의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이 어떤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전술적인 포지션을 살펴보면요. 네베스
네베스는 지난 시즌 벤피카가 주로 쓴 4-2-3-1 포메이션에서 주로 더블 피봇에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구축할 때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입니다. 네베스는 벤피카의 소유권 장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선수인데요. 기술적으로 능숙한 선수로서 민첩성과 가속력을 이용해서 상대의 압박을 피하고 드리블로 전진하는 등 상대의 전방 압박 상황에서도 공을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선수인 거예요. 네베스는 때때로 자신의 박스 안까지도 깊숙하게 내려와서 기꺼이 골키퍼의 패스까지 받으려고 하는 등 벤피카의 후방 빌드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네베스는 짧은 거리, 특히 단거리에서의 가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페이크라든지 기술적인 움직임이 없이도 자신을 마크하는 선수와의 거리를 벌릴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있는데요. 공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바운스하면서 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선수 쪽으로 방향을 틀고 또 옮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네베스의 기술적인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모두 그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언제 원터치로 공을 돌려줘야 되는지, 또 언제 압박 상황에서 본인이 터치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비수를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고 더 넓은 공간으로 패스를 동료에게 해야 되는지를 능숙하게 판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지능적인 선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건이 우월하거나 몸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센터백 자리로 내려오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 라 볼피아나를 시도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크기 때문에, 뇌가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경기를 조율하고 상대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네베스는 중앙 수비수 사이로 내려오거나 중앙 수비수와 풀백 사이로 드롭한다, 뒤로 내려와서 빌드업 1차 단계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보는데요. 이 캡처 사진의 예시를 보시면 네베스가 유로파리그 레인저스와의 경기에서 치렀던 장면인데 6야드 박스 안에서 아나톨리 투르빈의 짧은 세트 패스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골키퍼의 패스를 받기 위해 내려온 것이죠. 정말 아슬아슬할 수 있는데 이때 네베스가 드리블로 가장자리로 빠져나가고 레인저스의 최전방 2명이 함께 달려들면서 압박할 때 벤피카의 센터백 동료인 안토니우 실바와 니콜라스 오타멘디가 오히려 풀백처럼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여유를 보여준 겁니다. 이 선수 하나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우리의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던 거예요. 레인저스의 데세르소와 파비우 실바가 압박을 가했을 때 네베스는 본인의 드리블 기술과 가속력을 이용해서 공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이 2명의 첫 번째 압박 라인을 혼자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실바와 데세르스가 너무나 좁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따돌릴 수 있고 압박을 무너뜨리면서 말씀드린 2명의 센터백이 풀백처럼 뛰고 풀백이 미드필더 내지 윙어로 뛸 수 있게 상대 지역에서의 우리 숫자를 늘려갈 수 있는 1차 빌드업의 기점이 된 겁니다. 공을 소유했을 때의 플레이 중 또 하나의 특성은 소유권의 방향을 만드는 부분인데요. 네베스는 지난 2023-2024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패스 횟수 2위 1900회, 무엇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 5위 267회를 기록했습니다. 즉 공을 많이 연결하고 소유하고 또 공격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라는 거예요. 후방에서의 1차 빌드업뿐 아니라 공격적으로 넘어가서 영향력이 크자는 건데요. 종종 압박을 본인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몸을 다진 채로 라인 사이에서 패스를 받습니다. 즉 본인 쪽으로 상대의 압박이 몰리게, 이렇게 무려 4명이 자신 쪽으로 몰리게 공을 일단 소유를 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연결하고만 하면은 그쪽을 따라 이동하게 되는데 오히려 템포를 늦추는 빠우사라고 하죠. 내가 공을 쥐고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압박을 몰아놓고 또 본인에게 패스가 올 때 최종 스캔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압박의 빈틈이 어디이고 어디로 공을 패스해야 하고 넘겨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민첩성과 낮은 무게중심을 통해서 수비수가 접근하는 반대편으로 몸을 휙 돌리면서 그 너머의 공간으로 가속하면서 압박을 빠져나오는 탈압박 기술입니다. 네베스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몸을 잘 활용해서 무빙 스크린, 몸을 움직이면서 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시행한다는 것이죠. 네베스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세이프 사이드, 상대방으로부터 먼 쪽에서 공을 받게 되거든요. 상대가 왔을 때 몸으로 공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공을 받고 또 공과 수비수 사이에 본인의 몸으로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이 자신의 몸을 가로질러 공간으로 이동하고 수비수가 파울을 해야만 가로챌 수 있는, 결국에는 파울로 끊기거나 패스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하는 기가 막힌 탈압박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베스는 미드필드 지역을 돌파할 때 가까운 거리의 팀 동료와 원투 콤비네이션, 2대1 패스라고 하죠. 이 2대1 패스를 통해서 짧은 거리에서 굉장한 속력을 통해 상대 수비를 돌파해냅니다. 본인이 공을 잡으면 수비가 자신에게 따라올 때까지 드리블을 하다가 자신에게 붙으면 빠르게 방출해서 공을 연결하고 그리고 뒤쪽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다시 받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보니까 압박하러 달려오는 수비수가 2차, 3차의 동작을 리커버리 할 수 없도록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가 네베스의 패스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압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를 속이는 동작으로 마치 패스를 한 척하면서 또 가로채기를 유도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본인은 뺏기지 않는데 또 본인은 상대의 패스를 잘 뺏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깨를 활용해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면서 수비수가 비워둔 공간을 활용하는 정말 머리로 공격하는 선수라는 것이죠. 네베스의 드리블은 공격 위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벤피카가 공격 지역에 있을 때 네베스는 보통 소유 지역과 일직선상에 있거나 소유 지역보다 더 깊게 머무르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드리블할 수 있는 곳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더 넓게 보면 파이널 서드 지역이 사실은 네베스의 약점 중 하나라고도 꼽히는데요. 이런 소유권 확보 능력이라든지 공격 상황에서의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키패스라든지 혹은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창의적인 공격 플레이를 펼치는 능력인 지금까지 조금 제한적이었고, 또 2023-2024 시즌의 프리메이라 리가에서는 네베스의 득점이 3골, 도움이 하나밖에 없었고, 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득점 기록이 없으니까 이 득점력과 이제 어시스트 능력은 조금 더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네베스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끈질긴 압박, 정말 공격적인 압박인데요. 네베스는 운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을 빼앗기는 즉시에 반응하는 카운터 프레스, 상대 지역에서의 역압박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네베스는 앞발로 프론트 라인에서 압박을 하면서 상대 볼을 가진 선수의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고, 심지어 팀 동료가 이미 상대에게 압박하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 겹 더 더블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몸싸움에서 보여주는 공격성, 그리고 본인의 순수한 가속력, 스피드가 큰 자산이 되는데,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확 다가서는 이 능력이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압박을 하려는 의도가 강하면 수비 지역에서 물론 취약해질 수 있죠. 뒷공간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조심하면 상대의 침투나 패스 플레이가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려하다가 제대로 압박을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때때로 공을 운반하는 캐리어를 압박하기 위해서 더 안전해야 하는 중앙 위치를 비우고 움직이긴 하는데, 그럴 때 상대가 그를 넘어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네베스가 비운 이 중앙 공간, 사진에 보시는 이 중앙 공간으로 패스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플레이를 펼쳐야 하는데, 이때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에 머무르면서 뛰쳐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안전한 위치로 바로 압박의 방향을 바꾸는 이 방향 전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 능력이 빠르다는 것이죠. 네베스가 엘리트 레벨에서 더 많은 경기를 치르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대응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섣부르게 나가다가 그 공간을 비워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성장세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베스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리그에 관심을 받아왔고, 프리미어리그의 빅 오퍼와 관심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 7천만 유로의 옵션 포함 1,000억이 넘는 돈에 파리로 가게 된 것인데요. 포르투갈의 벤피카가 배출했던 주앙 펠릭스, 후뱅 디아스, 곤살로 하무스 같은 경우, 이런 선수들처럼 거액의 이적료를 기록하게 된 새로운 선수가 됐고, 또한 곤살로 하무스와 파리에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토탈 풋볼 애널리시스에서도 주앙 네베스의 플레이의 세부 사항을 소개했는데요. 국제 무대에서의 활약이 바로 선수들의 프로필을 높여주는 경향이 있는데, 2022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 벤피카의 핵심 미드필더였던 아르헨티나 출신 우승을 이끌었던 엔소 페르난데스의 몸값이 엄청 오르면서 2023년 1월에 첼시로 이적을 했었죠.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외부 영입이 아니라 벤피카 유스팀에서 19살이던 주앙 네베스가 곧바로 올라와서 엔소의 자리를 대체했고, 지난 2023-2024 시즌에는 벤피카가 엔소를 있게 만든 활약을 펼친 이후 또 본인도 그리움을 남기게 되면서 파리로 이적을 하게 된 건데요. 2013-2024 시즌 엔소가 떠났던 벤피카는 슈미트 감독이 4-2-3-1 포메이션을 쓰면서 그 엔소의 역할을 그대로 네베스에게 맡겼습니다. 벤피카가 포르투갈 1부 리그에서 무려 평균 62.9%의 높은 점유율을 기반했던 소유권 기반의 팀이었는데요. 그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축구를 하면서도 지공이 아니라 빠른 템포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 플레이를 시도했다. 이게 바로 엔리케 감독의 파리의 방향성과 같다라는 겁니다. 벤피카의 풀백들은 사진에 보시는 대로 경기장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또 수비에서 공격 단계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더블 피벗이라고 할 수 있는 2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패스 범위가 넓어졌을 때도 패스를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되고, 공을 빼앗겼을 때 빨리 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첼시로 이적하기 전에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 역할을 너무나 잘했는데, 후임자인 네베스도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앙 네베스의 자리는 이강인 선수의 공미나 측면 공격이 아닌 후비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라는 것이죠. 네베스는 아르헨티나 미드필더 엔소가 첼시로 떠난 이후 곧바로 조정이 됐던 것은 아니지만, 2022-2023 시즌에 포르투갈 리그 마지막 6경기에서 교체로 나오면서 존재감을 보여줬는데요. 이 레이더 차트를 보면 엔소와 네베스의 미드필더로
미드필더로서의 이 역량이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더 차트에 따르면 그래도 네베스가 페르난데스보다 수비 포지셔닝과 수비 공중볼 경험에서 승리한 비율이 더 높다. 엔소만큼 조율 능력이 뛰어난데 엔소보다 더 수비를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176cm라는 작은 체격을 고려했을 때 그의 공중볼 승률이 높은 것은 그가 얼마나 점프를 잘하고 타이밍이 좋고 전투적으로 부딪히는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강점인 공을 앞으로 운반하는 능력. 이것은 첼시 시절 전성시대였던 은골로 캉테를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네베스는 지난 시즌에 90분당 0.74회의 프로그레시브 볼 캐리를 보여줬습니다. 네베스는 2022-2023 시즌에 90분당 0.74개의 프로그레시브 볼 캐리를 기록했는데 2023-2024 시즌에는 90분당 1.57회로 훨씬 더 많이 기록하면서 공을 끌고 직접 올라가는 빈도를 높인 거죠. 이 그래픽에서는 네베스가 2023-2024 시즌에 상당한 거리에서 공을 가지고 드리블하는데 익숙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드인 네베스의 포지션을 고려하면 이런 공격지향적인 플레이, 거의 공격형 미드필드라든지 윙어에 가까운 위치까지 올라가서 공을 운반하고 돌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미트 감독은 네베스에 대해서 압박 상황에서 매우 능숙하고 공을 잘 다루며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용기 있는 선수라면서 수비형 미드필드이지만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네베스가 벤피카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밑에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경기를 시작한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더비 경기였는데 벤피카 진영까지 스포르팅 선수들이 압박을 할 때 상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베스가 침착하게 공을 잡고 두 명의 리스본 선수를 제치면서 드리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베스의 이러한 즉각적인 본능이 공을 가지고 앞으로 드리블을 한 이후에 왼쪽 채널을 따라서 점진적인 패스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이 바로 슈미트 감독이 선호하는 수직적인 직선적인 패스를 원하는 것인데요. 19살인 네베스가 벤피카 1군 팀에서 지난 시즌에 기록했던 패스 성공률이 무려 88%, 이런 공격적인 패스를 하면서도 88%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 90분당 위협적인 패스 횟수도 85%로 데뷔 시즌보다 10%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도 더욱더 창의적인 패스도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패스의 정확도가 벤피카의 플레이 전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의 강력한 압박으로 밀려났던 벤피카였는데 네베스가 왼쪽 하프스페이스 후방 지역에서 오른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 있었던 앙헬 디마리아에게 한 번에 깊숙하게 넘겨주는 전환 패스를 주는 걸 보잖아요. 압박당할 때도 얼마나 상대를 피해서 줄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고 정확하게 패스를 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까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공미의 자리에서 페널티 영역에서 상대의 4-5명의 선수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공을 지켜내면서 우측 후방으로 빠져드는 동료에게 패스를 줬어요. 동료의 슈팅이 빗나갔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뛰어넘는 성숙한 플레이였다는 평가가 나왔죠. 이런 공격 창의성뿐 아니라 지구력도 대단하고 또 압박 능력도 대단한데 지난 시즌의 벤피카의 PPDA 전방 압박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죠. 8.3회였어요. 상대팀이 8번 정도 패스하면 공을 차단할 정도로 전방 압박이 잘 됐다는 것이죠. 벤피카의 높은 압박이 상대를 깊게 넓게 차단하는 과정 속에서 네베스의 움직임이 가장 주요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픽에서 볼 수 있듯이 네베스는 벤피카가 포르투갈 리그 전체에서 기록한 높은 압박 성공률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전방 압박의 상당수를 네베스가 이뤘다는 겁니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에서 90분 이상 출전한 모든 선수 중에서 네베스는 공격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평균 1.08개의 태클을 기록했고 이것은 포르투갈 리그 최고 수치였고요. 또 리그에서 2023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의 태클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기록을 했다. 90분당 평균 2.65개의 파이널 서드 지역 태클이 나왔는데 이 기록은 전체 태클 수로 봐도 리그에서 3위에 해당할 정도. 수비형 미드필드인데 또 이 공격 스위치까지 올라가서 압박한다는 걸 봤을 때 전천후 압박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지만 상대 진영에서 공을 되찾아오는 이 상대 지역에서의 빠른 턴오버까지 해낼 수 있는 게 주앙 네베스의 수비 범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벤피카의 높은 위치에 이런 압박이 뒷공간을 필연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뒷공간이 열렸을 때도 빠르게 뒤로 내려오면서 정확하게 적절하게 태클하면서 끊어내는 모습들, 이렇게 뒤로 커버에 내려올 때의 판단과 속도도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비형 미드필드다. 보통의 수비형 미드필드보다 평균 위치가 높지만 그 높은 위치에서 압박에 실패했을 때도 커버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공을 되찾아왔을 때도 빠르게 전진 패스를 하고 또 공격 템포를 살려가는 플레이를 봤을 때는 네베스가 얼마나
공수 양면에 걸쳐서 완벽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성향들을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올 시즌 미드필드 구성에서 파비안 루이스와 자이르 에메리, 비티냐라는 지난 시즌 후반기 주전 자원에서 이강인 선수가 이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인 파비안의 경쟁자이고, 자이르 에메리의 자리에 네베스가 아마도 경쟁할 가능성이 커요. 솔레르의 라리가 복귀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우가르테도 이적설이 있는 상태에서 비티냐가 원볼란치의 현재 주전이지만 네베스도 그 자리를 가서 볼 수가 있고, 비티냐의 후계자로 성장하면서 또 함께 뛸 수도 있는 자원일 수 있죠. 브라질 출신의 유망주인 모스카루드도 왔지만 분명히 파리가 여러 대회를 소화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왕 우승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더블 스쿼드가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네베스는 특히나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함께 이제 주전 경쟁을 할 선수이고, 이 경쟁자는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에메리와 비티냐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덴벨레 그리고 바르콜라, 파비안 루이스 등 좌우 측면 및 공격 미드필드 포지션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베스가 온 것은, 이강인과 만약에 네베스의 호흡이 더 좋다면은 파비안이나 바르콜라 대신 이강인 선수가 그 자리에서 네베스의 공격형 미드필더 파트너로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젊은 팀으로 범용하고 있죠. 센터백 라인은 마르키뉴스의 은퇴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리카 에르난데스의 부상이라든지 슈크리니아르의 조금 아쉬운 활약 속에 왼발잡이 프랑크푸르트 센터백 에콰도르 대표 선수인 윌리안 파초 선수의 영입이 희열위고가 떴기 때문에 공식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 그 외에 최전방 공격진도 조금 더 이제 은바페가 떠난 득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8월 8일 목요일 새벽 1시 30분에 파리 생제르맹은 오스트리아 클럽 슈투름 그라츠와 프리시즌 평가전 첫 경기를 갖게 되고,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에는 차비 시머스가 한 시즌 더 임대를 떠난 라이프치히와 평가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에 르하브르와 원정 경기로 프랑스 리그왕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올 시즌에는 새로운 동료들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덴벨레 그리고 바르콜라, 파비안 루이스 등 쟁쟁한 경쟁 상대들과의 주전 싸움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을 이번에는 엔리케 감독과 함께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4-2025 시즌 이강인 선수의 도전, 그 모든 소식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